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이 냄비는 1658위안짜리인데 오늘은 500위안에 살 수 있습니다. 사실래요? 삽니다. 그럼 제가 돈을 받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이건 어떤 사기인가요? 이것은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즉석 착유 땅콩 기름 사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현장에서 땅콩을 기계에 넣어 바로 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계가 이중 통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넣는 땅콩은 단지 보여주기용 소품일 뿐이고 실제로 압착되는 통로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아래에서 나오는 기름은 이미 숨겨놓은 저급 벌크 식용유, 심지어는 폐식용유, 즉 하수구나 음식물 쓰레기에서 재처리한 기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기인가요? 이것은 즉석 사탕수수 주스 사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양쪽에서 신선한 사탕수수를 바로 짜서 주스를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계 안에 이미 사카린 물을 준비해 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선한 사탕수수 주스라고 생각하고 마시는 것이 사실은 첨가물이 들어간 기술 음료일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기인가요? 이것은 길거리 약주 사기입니다. 약주를 피부에 바르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황린산 나트륨과 삼가철 이온의 화학 반응을 이용해 만든 것일 뿐입니다. 즉 약효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실제로는 아무런 효능도 없는 사기 상품입니다. 이건 어떤 사기인가요? 이것은 이른바 세 걸음 물러서면 환불해 준다는 방식의 사기입니다. 사기꾼은 먼저 세탁세제 같은 물건을 공짜로 나눠주면서 노인들의 신뢰를 얻습니다. 그 다음 가짜 팔찌를 판매하면서 세 걸음 뒤로 물러나면 환불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뒤에는 자전거를 타고 그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건 어떤 사기인가요? 이것은 천진마화, 사기입니다. 대부분 천진 현지 사람이 아니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판매하는 상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가격을 교묘하게 혼동시키는 것입니다. 가격을 물어보면 몇 위안입니다 라고 대답하지만 실제로는 한근 가격이 아니라 한량의 가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어떤 사기인가요? 이것은 홍화 판매 사기입니다. 주변에는 바람잡이들이 함께 있어 상황을 조작하며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들은 일반 홍화를 마치 값비싼 사프란인 것처럼 꾸며 판매합니다. 처음에는 원래 수천 위안짜리인데 특별히 싸게 판다고 말하며 몇백 위안 정도의 가격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마치 큰 이익을 보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치가 훨씬 낮은 일반 홍화일 뿐이며 결국 구매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사기입니다. 이건 어떤 사기인가요? 이것은 농촌 태양광 판내 무료 설치 사기입니다. 무료로 설치해주고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구호를 내세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집 지붕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준다며 임대계약서나 협력계약서에 서명하도록 유도합니다. 겉으로 보면 본인이 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계약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거액의 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설비가 고장나거나 수익이 예상보다 나오지 않더라도 대출 상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남게 됩니다. 결국 무료 설치라는 말과 달리 은행 대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의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당신의 돈이 그대로 이체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 사기꾼, 다단계 사기꾼, 위조 사기꾼, 프랜차이저 가맹 사기꾼까지 중국에서는 사기꾼이 그야말로 범람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석까지 스며들어 있습니다. 작게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기에서부터 크게는 치밀하게 설계된 전략적 사기에 이르기까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치 당신에게 딱 맞는 사기 하나쯤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께 사기 수법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휴대전화 한 대와 100위안이 놓여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통화를 하다가 깜빡 두고 간 것처럼 보입니다. 함께 있던 친구가 말하기에 저 녹지대 숲을 뒤에 남자 한 명이 숨어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처음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약 20m 정도 앞으로 걸어간 뒤에야 그 숲을 뒤에 숨어 있던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보통 그냥 지나가면 뒤에 사람이 숨어 있는지 전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길가에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일부러 놓아두는 사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그것을 주워들면 근처에 숨어있던 사람이 나타나 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방식입니다. 길거리에서 새로운 사기 수법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길가에 3가지 물건을 이렇게 놓아둡니다. 예를 들어 헌 시계를 사들인다는 표지나 담배 같은 물건을 함께 두어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만약 누군가 그것을 보고 가까이 가서 손으로 건드리기라도 하면 곧바로 근처에 숨어있던 사람이 튀어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 팔찌를 깨뜨렸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그 팔찌는 사실 아주 값싼 물건입니다. 평소라면 몇 위안도 안 되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건드리는 순간 그 팔찌는 갑자기 수십만 위안짜리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돈을 뜯어내려는 것입니다. 우리 큰아버지는 게임 때문에 사흘 만에 12만 위안을 사기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 때문에 하마터면 5만 위안을 잃을 뻔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일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전 아침 큰아버지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큰아버지에게 5만 위안만 빌려줄 수 있겠니? 오늘 오후나 내일이면 바로 갚을 수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버지가 말한 핵심 단어는 오후에 바로 갚는다. 그리고 게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아버지가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거의 확신했습니다. 큰아버지는 머뭇거리다가 결국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며칠 전 한 소도시에서 마작을 하다가 함께 치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더 재미있는 게임이 있다고 하면서 단체 채팅방에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조금 돈을 벌 수 있다고 했고 큰아버지는 별 의심 없이 참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링크를 보내주었는데 그 링크를 통해 QR코드를 스캔하고 자신의 신분 정보와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10위안, 20위안 정도만 투자해도 300위안에서 500위안의 보상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앞부분에 작은 이익을 보여주며 사람을 안심시키고 함정은 한 단계씩 깊어졌습니다. 결국 단 3일 만에 12만 위안이 사라졌습니다. 단 3일 만에 말입니다. 지금 사기 수법이 어느 정도까지 진화했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굳이 복잡한 이야기나 인증번호 같은 것을 속일 필요도 없습니다. 며칠 전 제가 직접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바쁘셔서 휴대전화를 거실에 두고 계셨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냥 대신 받았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방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어머니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여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플랫폼의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이 저희 쪽에서 회원 서비스를 개통하셨는데 체험 기간이 끝났습니다. 곧 요금이 부과됩니다. 한 달에 800위안인데 취소하시겠습니까? 제가 막 대답하려고 하는 순간 무심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음성통화가 아니라 영상통화였습니다. 제 얼굴이 화면에 그대로 나오고 있었고 반면에 상대방 화면은 검은 화면이었으며 카메라는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급히 카메라를 천장 쪽으로 돌리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즉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런 사기꾼들은 영상통화를 통해 당신의 얼굴 영상과 목소리를 몰래 녹화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금융 앱에서 사용하는 얼굴 인식과 음성 인증을 통과하는 데 악용하려는 것입니다. 아가씨, 내가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여요. 아이에게 돈을 송금하려는데 이 카드 번호 좀 대신 읽어줄 수 있겠어요? 네, 알겠어요. 제가 볼게요. 5845-84210. 좋아요, 좋아요. 고마워요. 최근 청도 거리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사기꾼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인 척하며 사람들에게 영상 앞에서 숫자를 읽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만약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 그들은 즉시 당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분 안에 그 자료를 이용해 당신의 신분으로 대출을 마구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때 어머니에게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이번에는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첫마디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마세요. 우리는 물류회사입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샴푸 2병 주문하지 않으셨나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 물건을 분실했습니다.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보상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플랫폼에서는 보상을 해줄 수 없으니 링크 하나를 보내줄 테니 미니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직접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걸 잘 다루지 못해서 나중에 저에게 물어보고 제가 대신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어머니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을 보상해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리가 하얘졌고 상대방이 말하는 절차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그리고 신분 정보까지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분 정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어머니는 약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신분 정보까지 필요하지?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물건을 분실했다면 정상적으로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되는 일인데 왜 낯선 전화의 말을 그대로 따라야 할까? 그래서 어머니는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당신이 처리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고객센터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상대방은 그 프로그램 안에서 계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전화가 왔지만 어머니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소름 돋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같은 시간대에 제 휴대전화에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던 것입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사기는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사기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 유출이 만들어낸 연쇄 반응이며 누군가가 치밀하게 설계한 결과입니다. 이 블로그 말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노인들의 외로움을 연구하고 온라인 쇼핑의 세부 정보까지 파악하며 가족관계를 이용해 가장 쉽게 당황하는 약점을 직접 노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의 어머니의 경우 다행히도 자신의 신분 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신분 정보를 넘겨줬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일로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절대 작은 이익을 구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사기인가요? 이것은 알긴산 나트륨, 해조산 나트륨, 화학꿀 사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진짜 벌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꿀이 전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명반, 수지, 알긴산 나트륨, 해조산 나트륨 같은 점증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전부 화학기술과 인공 첨가물로 만든 것입니다. 이건 어떤 사기인가요? 이것은 비싼 가격에 저질 제품을 강매하는 사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스회사 직원이 아니라 사실은 정체가 불분명한 판매회사 직원입니다. 그들이 파는 밸브는 몇십 위안짜리 저질 제품인데 몇백 위안에 팔려고 합니다. 만약 교체하지 않겠다고 하면 폭발할 수 있다며 사람을 겁줘서 강제로 사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이건 어떤 사기인가요? 이것은 이동식 누수 수리 사기입니다. 이들은 누수를 급히 고치려는 집주인들을 노립니다. 처음에는 아주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달콤한 약속을 합니다. 가슴을 치며 몇백 위안만 있으면 해결된다. 평생 보장해준다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성금을 받은 뒤에는 형편없는 재료로 대충 수리만 해놓습니다. 그 결과 3일도 지나지 않아 누수가 더 심해집니다. 다시 연락하면 전화기를 꺼버리고 바로 차단해버립니다. 여기 틱톡에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 사기꾼이죠?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 아이가 당신 자식입니까? 백혈병 환자라는 것도 거짓인가요? 가지 마세요. 잠깐만요. 제가 보기에는 당신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사실이라면 당신이 말한 것처럼 아내가 이미 치료비를 냈다고 했죠? 그렇다면 저는 기부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이라면 왜 도망가려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지금 중국에는 사기꾼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어떤 사람은 민족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기를 당했습니다. 미용실 사장과 의료 미용기관의 바람잡이가 함께 저를 속여 48만 3천 위안을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미용실 사장과 이미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에도 자주 그곳에 가서 관리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실수로 제 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제 지갑을 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사기꾼이 가짜 앱으로 당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산이 80억 위안이나 된다. 정말 진짜다. 그리고는 오히려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남이 돈 많은 걸 못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건 분명 가짜입니다. 그 화면은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방금 다시 한번 수정해봤습니다. 지금 금액이 얼마로 바뀌었는지 보세요. 또 저는 말했습니다. 알리페이도 사기꾼이 속이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고 개인정보도 바꿀 수 있으며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꾼의 위챗 계정 역시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돈을 인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잔액을 충전한 것처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내 휴대전화에 5만 위안이 입금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혹시 삼촌이나 이모가 보낸 거 아닐까? 그럴 리가 없죠. 여보세요? 방금 제가 송금했는데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했습니다. 아, 왜 갑자기 5만 위안이 들어왔나 했어요. 그 돈을 다시 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그쪽에서 잘못 송금한 게 맞습니까? 송금 기록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돈을 돌려주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제 돈도 아니니까요. 송금 기록을 보내주세요. 정말 그쪽 돈이 맞는지 확인하고 나면 바로 보내드리게요. 저는 여기서 그쪽 메시지를 기다릴게요. 알겠죠? 여보세요? 큰일 났어요. 그 사람이 분명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휴대전화에 대출 기록이 있는지 빨리 확인해봐. 어? 정말로 5만 위안 대출 기록이 하나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봐, 내가 예상한 그대로네. 분명히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야. 만약 그 돈을 상대에게 송금해버리면 그 대출은 결국 네가 직접 떠안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께 CCTV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게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잘 보세요. 이때 한 젊은 남자가 가게로 들어옵니다. 사실 저는 이미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고 바로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이전에도 우리 가게에 와서 50위안을 빌려간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이유는 시험을 보러 가야 하는데 수험표를 가져오는 걸 깜빡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사실 이 청년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고 봤는데 그렇게 빨리 들 수 있을까요? 그가 휴대전화를 꺼내는 순간부터 아버지가 전화를 받기까지 전체 시간이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거짓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예전에 나한테 50위안 빌린 사람 맞지? 그러자 그는 바로 아니에요. 우리는 방금 이 동네로 이사 왔어요. 하지만 결국 스스로 말이 꼬여서 예전에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당신에게 돈을 보내면 당신이 휴대전화로 저에게 송금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빌려줄게요.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줄 몰라요. 지금 휴대전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방금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을 때는 무엇으로 받은 거죠? 20년 전에 유행하던 사기 수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남자가 100위안을 여성에게 건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화하는 척 연기를 합니다. 여성이 잔돈을 찾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순간 남자는 재빨리 손을 뻗어 방금 건넨 돈을 다시 가져갑니다. 여성은 남자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줄 착각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대로 가지 않고 오히려 말합니다. 나에게 90위안 거슬러 주세요. 내가 2위안 더 줄게요. 여성은 정말로 고개를 숙이고 잔돈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 남자는 지갑에서 2위안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이미 문제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남자는 100위안을 여성에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하는 척 연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잔돈을 다 준비하자 곧바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손을 내밀어 거스름돈을 받아가려고 합니다. 사장님, 조부용 담배 한 갑 주세요. 이거 맞죠? 네, 얼마인가요? 25위안입니다. 저 잔돈 있어요. 거스름돈 주세요. 돈이 아직 아저씨 손에 있잖아요. 돈이 아저씨 손에 있는데 제가 왜 거스름돈을 드립니까? 이건 어떤 사기인가요? 금식의 사기입니다. 다음에 속아 넘어갈 사람이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중공의 쇠뇌 교육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과장된 낭독 교육부터 학교 곳곳에 붙어있는 선전용 대자보와 각종 구호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공허하고 과장된 정치적 사상이 드러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직과 신뢰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아래까지 교실 안에서부터 교실 밖에 이르기까지 전체 구조가 거대한 기만 체계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세대를 거쳐 이어온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들은 점차 진실보다 칭찬이 더 중요하고 진실보다 높은 점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 높은 점수를 받은 장문도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꾸며 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 체계는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일종의 악순환 속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과거에 쌓아 올린 수많은 거짓을 한꺼번에 부정해야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전방위적인 경제 독점 구조입니다. 40여 년 전 덩소평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좋은 고양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한마디는 이후 중국 사회 발전 방향을 사실상 돈 중심의 가치 체계로 결정짓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모든 발전의 기준이 오직 돈으로 수렴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런 질문도 제기됩니다. 문을 닫았던 사람은 모택동이고 문을 연 사람은 덩소평입니다. 만약 개혁개방 정책에 감사해야 한다면 그 이전 시기에 이루어진 정책들, 지주 숙청운동, 3반 5반 운동, 대약진 운동과 3년 대기근, 그리고 10년간 이어진 문화대혁명, 이와 같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남는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좌우로 크게 흔들리는 권력의 방식은 마치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린 뒤 지팡이를 건네주는 것과 비슷하다는 비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먼저 부자가 된 일부 계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공 지도층과 연결된 이른바 홍색 가문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도 특히 북경과 상해 같은 대도시에서 막대한 가정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홍색 가문의 후손들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심지어 3, 4선 도시 혹은 작은 현급 도시에서도 그 지역 나름의 현성 브라만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사회의 밑바닥에 있는 서민들은 여전히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가난만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부에서는 공산당이 국민이 신앙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신앙이 생기면 사람들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대륙의 아이들에게 각종 정치적 구호와 세뇌 교육이 반복되어 왔다는 주장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민은 당성을 따른다와 같은 구조가 언급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만약 신앙이 없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오직 돈만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터넷에서는 부를 과시하는 행동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사회적 가치관 역시 점점 강화됩니다. 돈이 곧 성공이다 라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이 야망과 목표를 품고 살아가다가 온라인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성공 서사를 계속 접하게 된다면 과연 그 사람이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남성이 막 장사를 마치고 차를 몰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기꾼이 이미 범행 수법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남성이 막 차에 올라타자 사기꾼은 차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차량 뒤쪽으로 다가가 바퀴 뒤에 귀중한 물건처럼 보이는 물건을 몰래 놓습니다. 그리고는 신발끈을 묶는 척하며 쪼그리고 앉아 남성이 차를 움직여 그 물건을 바퀴로 밀어 깨트리기를 기다립니다. 남성이 막 시동을 걸고 움직이자마자 함정에 걸려들고 맙니다. 사기꾼은 속으로 웃으며 곧바로 일어나 남성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르는 척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바닥에 두었던 물건을 당신이 차로 밀어 깨트렸습니다. 사기꾼은 급히 바닥에 있던 마오타이 술병을 주어 남성에게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 남성은 평소에 마오타이 자주 마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냄새를 맡아보자마자 이 마오타이가 가짜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기꾼에게 말했습니다. 이 냄새가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서 근처의 마오타이 매장에 가서 진짜인지 확인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남성은 사기꾼을 붙잡고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기꾼은 갑자기 몸을 돌려 현장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강호에서 오래 살아왔는데 이런 잔꾀로 나를 속이려고 하다니. 어떤 사람은 사기를 쳐서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중공 당국의 공식 발표를 보고 미군 항공모함이 이란에 의해 폭격당했다는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사기 집단은 바로 중공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했던 것들, 그들이 했던 약속들, 그들이 장담했던 이야기들, 그들이 그려놓았던 장밋빛 계획들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